일단 뭐 학습 목표와 목차를 살펴보면 이 과정은 어쨌든 학교 교육 과정을 일단은 분석을 해봐서 거기 안에 어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요소를 집어넣을 수 있는지 구성원과 함께 협의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저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목차는 총 5가지로 구성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교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의 개념과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 기초조사 및 분석, 세 번째는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을 하기 위한 구성체계 만들기, 네 번째는 교육혁신 방안, 학교 교육계획 반영하기, 다섯 번째는 2025학년도 학교 계획 수립하기 이런 식으로 강의안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 과정 평가 및 환류라고 하면 일단은 평가의 목적은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 가지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내년도 교육 과정에 보완해야 될 점을 정리해서 우리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 과정의 어떤 질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디지털 기반 혁신 요소를 집어넣기 위한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이제 말하면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영역 및 준거는 저렇게 나와 있고요. 이 자료는 이제 경상북도 교육청 학교지원 종합자료실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자료인데 굉장히 그 구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보시면 운영 및 연구활동, 그다음에 기본 계획 평가, 그다음에 교육과정 평가의 종류라고 하면 절차에 준비, 실행, 환류가 있고요. 네, 준비 같은 경우에는 설문 문항 선정 및 제작, 그다음에 실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구성원 대상 오프라인 실시 및 분석, 이제 환류는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학교 과정을 반성해보고 차년도 학교 교육 과정에 어떤 계획을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뭐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가 있다 요 정도로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정량적 평가는 이제 설문을 해서 통계를 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정성적 평가는 이제 구성원 간의 협의라던가 면담이라던가 이런 것들, 토론회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학교 교육 과정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쓰실 필요는 없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강의를 나가셨을 때 한 몇 가지 정도만 그 학교에 맞는 질문을 추리셔가지고 그 시간에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아니면 아까 말씀해주신 어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설문을 만들어 본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만 해서 척도를 한번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보면 학교 교육 과정 기본 계획 이렇게 뭐 문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 과정 지원 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학교 교육 과정 지원 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과 교육 과정 및 학습 지도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10번 예를 들면 여기서 10번을 보면 뭐 학생들이 이제 교과에 계획된 성취 기준과 목표를 뭐 달성하였는가 뭐 이런 예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성교육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관련, 그 다음에 15번을 보면 이제 학교 구성원의 학교 과정 편성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봤을 때 구성원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 기초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네, 지금 아마 교육과정 워크숍 시즌일 거라서 아마 그 학교교육과정 설문을 이제 연구부장님께서 많이 작성하시고 이제 아마 배포하실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 다 학교에서 하시는 방식일 거예요. 어떤 ERM이라던가 아니면 뭐 학교종이 시스템이라던가 했을 때 거기다가 구글 설문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학생, 교직원, 학부 모형 이렇게 설문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량 기초로 2024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2025학년도 교육과정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이제 구글 폼을 실어서 학교 ERM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통 이게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모든 학교가 다 하게 되어 있죠. 연구부장님이 하실 거니까 하시면 되고 사실 이 10번 모듈 자체가 그 학교에 어떤 설문조사 이런 거를 받아서 분석해 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또 그 담당하신 부장님께 어떤 업무가 과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거를 이거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예시를 들으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셔서 설명해 주시면 만약에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글 설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응답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차트나 이런 막대 그래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의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설문 관련해서 디지털 관련된 내용만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내보낸 설문인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때 만족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응답 저기는 한 171개 정도 표본이 있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4.5점, 네, 만족도가 높죠.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했을 때. 그래서 이런 데 시사점은 학생들이 이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추후에 사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에 만족도 높지만 디지털 기기 활용하는 수업에 대한 그 방법이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학년별로 다양할 수도 있고 학년별로 어떤 그런 게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학교 급이나 학년에서 어떤 디지털 활동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더욱더 유용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안 작성해 보았습니다. 요건 이제 정성적으로 학생들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건데요. 보게 되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했을 때 가장 많은 거는 띵커벨이었습니다. 네. 띵커벨 배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기준입니다. 네. 제 중고등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기준에서는 네, 이제 띵커벨 배틀이라던가 뭐 게이미피케이션 활동, 그 다음에 영상 편집 활동, 놀이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학생들이 응답을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의를 나갈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시가 있다. 학생들을 설명을 받아봤을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의 수업을 디지털 기기를 활용했을 때 원하니까 이제 우리 학교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디지털 수업을 한번 전환해 볼 수 있겠다라는 시사점을 같이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캔바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만들기, 문제 주고받기, 뭐 그다음에 가장 많은 거는 어쨌든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퀴즈, 뭐 그리기 활동, 미술 활동도 많았고요. 대부분의 종류가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미술, 게임, 그다음에 퀴즈, 협동 활동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분석해 봤을 때. 네, 요거는 이제 교사 대상 설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건 저희 학교 사례고 아니면 그 선생님들 그 학교에 있는 사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미리 그 강의 나가신 학교의 사례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교육 내용 두 가지를 선택해 달라고 했는데 딱 봐도 아시겠지만 디지털 교육은 선택이 딱 한 명입니다. 그쵸? 저예요. 사실 이런 학교가 많으실 거예요. 그쵸? 예, 그 디지털 전환이라던가 디지털 AI 교육 가서 뭐 AI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왜 하냐라는 그 구성원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학교도 약간 그런 속에 속한데 이런 거 이제 봤을 때 또 시사점을 도출해내면 그래도 어쨌든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조금 허심탄회하게 들어보고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경기도 기준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교 자유과제고요. 저희 학교는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기반 창의인력 교육을 통한 미래 역량 강화 주제로 4가지의 이제 학교 자유과제를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교 안에 있는 문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 설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설문도 디지털 교육을 선택하신 분들이 조금 낮았죠. 근데 지금 저거 이제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기반의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홍보 및 협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데이터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외로 이제 했을 때 디지털 교육을 위해 학교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응답한 분야가 디지털 윤리 교육과 디지털 안전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야는 이제 사이버 폭력이라던가 스마트폰 예방 중독, 뭐 요새 뜨고 있는 딥페이크 이런 쪽으로 이제 화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이 디지털 윤리 교육이라던가 디지털 안전 교육에 조금 이런 것들을 중점을 두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디지털 교육 관련된 실수가 적다면 이런 것들을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서 뭐 디지털 윤리 교육이라던가 디지털 안전 교육 쪽으로 우리가 어떤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이제 학부모 설문 결과를 반영을 해서 우리가 학교 교육 과정에 디지털 기반 혁신 교육 요소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윤리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학부모 설문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관심 분야가 AIDT도 나왔어요. 그래서 AIDT가 지금 사실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AIDT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종이책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전면 도입에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것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 디지털 교과 사용 시 종이 교과서 함께 보완하여 사용되길 바란다. 다양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 그리고 디지털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거 다 일리는 얘기죠. 저희가 봤을 때 다 일리는 얘기고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이런 예시는 다 쓰셔도 돼요. 어쨌든 저희 학교에서 받은 거니까 강사님 학교에서 좀 예시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이거 가지고 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 구성 체제를 만들기인데요. 세 번째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학교 교육 비전 여기서 이제 비전 세우기와 학교 가치 공유하게 나오는데 뭐 우리가 구성원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 생각해 봤을 때 학교 안에서는 뭐 요 정도가 있겠죠. 전학공이라던가 뭐 교육과정 워크숍이라던가 교육과정 설명이라던가 뭐 연구회, 협의회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학교 교육 비전과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나오겠죠. 이외에도 뭐 점심시간에 뭐 티타임 하실 때 그리고 아침에 티타임 하실 때 여러 가지 뭐 교육과정 협의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강의 나가셔서 주로 언제 좀 동학영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시는지 아니면 이 학교는 어떤 때 교육과정 워크숍을 어떻게 하고 뭐 교육과정 관련된 평가나 협의회를 어떻게 좀 운영하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대한 마음 터놓기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이제 교사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해서 뭐 익명으로 사실 저는 이거 익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익명으로 했을 때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대해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의견들을 한 군데 모아 본 다음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띵커벨 보드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패들렛 당연히 활용할 수 있고 이런 협업 도구들을 활용해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터놓는 시간을 그 강의 나가셨을 때 그 구성원들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어쨌든 2024년에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가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 핵심은 이제 단순 디지털 기술의 이제 접목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어쨌든 교실 수업의 변화 일으킨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소양을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깊이 있는 학습, 이제 교과 간 연계 통합이라던가 학생의 삶과 연계한 학습, 그다음에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이 있는 교과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다 이제 많이 보셨죠? 지식센터에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뭐 하이터치 하이테크라던가 사회정서 성장교육이라던가 AITT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결론은 이건 이제 수업 방법, 이제 모델이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수업으로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실 수업의 변화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가장 큰 필요성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다양한 학습 방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식의 습득보다는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교사는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활용으로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사는 다양한 도움을 받아서 교육과정 설계 디자인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성장과 그 다음에 어떤 개별 학습 목표에 맞춘 학습을 설계하고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디지털 기반을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강의하실 때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아까 했었던 활동이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비전 및 공동체의 목표 설정하기 단계인데 이제 비전은 학교 교육 비전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 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공동체에 응집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모든 사람이 다 공유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했고요. 학교 비전 도출 모형은 첫 번째는 이제 학교의 가치를 나열해보고 학교의 가치를 바탕으로 추구하는 교사상과 학생상, 학부모상을 이제 서로 매칭을 해본 다음에 학교 비전을 도출해보는 과정으로 학교 비전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학교 비전은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라고 했을 때 이 비전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핵심 가치를 도출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구성원상, 학생상, 학부모상, 교사상 이렇게 도출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학교 비전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구성원들한 그 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가치를 한번 뭐 종이도 좋고 에듀테크 도구도 좋고 해서 뭐 가치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캔바 뭐 화이트보드를 쓴다던가 등등등 많은 도구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뭐 핵심 가치를 뭐 저렇게 이거는 예시고요. 이거는 가셔서 직접 그 구성원들이 직접 적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거는 이제 묶어주시고 강사님께서 가셔서 네, 이렇게 해서 유목화를 시키신 다음에 만약 이 정도로 유목화가 됐다면 뭐 배려, 나눔, 행복, 역량, 즐거움, 성장, 소통, 공감 요렇게 우리 학교의 핵심 가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 비전을 세울 때 했을 때 가치를 정한 다음에 이제 교사상과 학생상, 학부모상 이렇게 한번 도출을 해봅니다. 이건 다 예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같이 해보시는, 그러니까 강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를 강의를 나가셨을 때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뭐하며 뭐뭐하는 뭐뭐한 학교라는 이렇게 뒤에 문장만 주시고 그 학교 나름대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우리 학교는 학교 비전으로 배려하며 미래 역량을 기르는 행복한 학교로 한번 이제 학교 비전을 2025학년도에 한번 세워서 여기를 바탕으로 이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디지털 기반 혁신 방안을 한번 같이 요소라도 찾아서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 학교 교육 계획의 반영인데요. 일단은 2024학년도 학교 교육 과정을 일단은 살펴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학교 교육 과정에 어떠한 디지털 기반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건 이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교육 과정이 짜져 있고 2023년도에는 어땠고 그거의 우수사항을 어떻게 2024년도에 발전시켰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분석 자료를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계획을 해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학교 연구부장님이 주시면 참 좋겠지만 사실 어렵겠죠. 너무 힘드시겠죠, 연구부장님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예시 자료로 지금 강사님의 학교 자료를 활용하시거나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학교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교육 비전 저렇게 되어 있고요. 목표, 그다음에 그 목표 아래 세부 수립 계획,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교 특색 교육으로는 저희 학교는 이제 독서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깊게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독서 여행이고 이거를 제가 학교 자율과제랑 연계해서 온책 읽기를 할 때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랑 활동을 해보시라고 에듀테크 도구도 사드리고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결과물이 잘 나왔다. 이런 식으로 당해년도 학교교육 공동체 가치 및 비전 그리고 특색교육 살펴보기 통해서 디지털 기반 연계점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지역 김포 지역의 특색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색 사업을 할 때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인성교육 중에서 학교 과정 연계의 디지털 시민교육으로 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는 미래 인성교육 지원. 그래서 굉장히 저희 지역에서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량 중에서도 다 연계점을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학교 교육 계획 중 이제 디지털 관련 내용을 살펴본 건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선도학교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디지털 시민역량 실천학교고 하나는 하이러닝 선도학교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계획서에 낼 때 이제 디지털 교육 전환 추진팀을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 전환 추진팀을 구성했을 때 업무를 저렇게 나눴고 그다음에 담당 교과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실적들 이런 걸 했을 때 그 학교에서 만약 그 학교가 뭐 디지털 선도학교라던가 시민 관련 학교라던가 등등등 했을 때 디지털 관련 선도학교를 했을 때 디지털 교육 전환 추진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내용도 넣어봤습니다. 저렇게 쭉 나와 있고 이름은 제가 지었거든요. 실제 이름을 지었고 저런 거 했을 때 디지털 교육 전환 추진팀을 우리 학교에서 많이 구성한다면 저런 식으로 한번 구성해 볼 수 있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어쨌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하려면 일단 기기나 인프라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학교의 어떤 요소나 인프라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래서 학교에 뭐 태블릿은 어느 정도가 구비되어 있고, 노트북 몇 대가 있고, 와이파이, 무선망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네, 이런 것들도 하겠고, 그다음에 경기도 기준으로는 전학공을 반드시 운영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네, 거의 운영하게 되어 있죠. 전학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제 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1, 2, 3, 4, 5, 6학년 학년군을 나눠서 전학공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디지털 기반 네, 수업 혁신 목표고요. 네, 운영 목표나 운영 비전, 네, 뭐 스위트한 풍무 하이러닝 미래 기반 교육을 해서 네, 5가지 운영 비전을 가지고 네, 저희가 짰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할 때 우리는 저렇게 AI 기반 코스웨어라던가 활용 방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AI 코스웨어 기반으로 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우리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계획 구성 및 공유,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주시면, 다른 학교에서는 디지털 기반 수업을 할 때 저렇게 사례를 작성하는구나. 그리고 디지털 기반 할 때 1, 2학년이나 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게, 이걸 강요하면 안 되겠죠. 절대 강요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구나, 다른 학교에서는 이 정도 느낌을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업무 분장 이제 보통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공문이 오면, 요새 디지털 관련 공문이 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실무사님이 막 헷갈리시더라고요. 이거를 정보부장한테 보내야 되나? 이걸 연구부장님한테 보내야 되나? 디지털 성폭력이면 이거 보건교사한테 보내야 되나? 어쨌든 어디로 보내야 될지 잘 모르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학교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렇게 뭐 6개 부장이 있는데, 뭐 교무기획, 진로연구, 생활인성, 예체능, 방과후, 과학정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건 제가 한번 구성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교무 쪽에서는 디지털 교육 전환 추진팀 운영한다던가, 연구부에서는 디지털 관련 실천학교나 선도학교를 운영,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등등등 해서 학교 교육 업무에서도 어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할 수 있는 요소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6개 부서에서 우리 학교는 이 부서에서는 만약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넣은다면 어떻게 어떤 요소나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 수 있을지 부서별로 한번 짜보는 시간을 연수 가서 한번 들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듣고, 그것도 당연히 학년별로 다르겠죠. 학년별로 디지털 기반 요소가 다르겠죠. 뭐 1학년한테 막 6학년에서 쓰는 막 이렇게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1학년한테 막 캔바 들어와서 협업해봐라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기도 지금 껐다 키고 약간 접속이나 로그인하는 것도 어려운 친구들인데, 어쨌든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 윤리교육이나 디지털 기기의 기본적 사용법, 고학년을 갈수록 그다음에 좀 창작과 향유로 가는 거죠. 6학년을 갈수록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창의적 산출을 만든다거나 디지털 창작교육, 그다음에 협업, 그다음에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보 수집과 데이터, 그다음에 분석, 간단한 자료 제작하기, 이 정도가 이제 3, 4학년 정도에 맞는 실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가셔서 학년별로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시면, 그래도 우리 학년에 어떤 요소를 쓸 수 있지, 어떻게 아이들 수준을 봤을 때 어떤 디지털 요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이 정도 우리 학년에 인프라 뭐가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학습자의 특성 및 연수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한번 설계를 해보시면, 그냥 뭐 막연하게 막 디지털 싫어 이렇게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의 느낌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교육과정 체계를 한번 완성해 보는 건데, 이것도 이제 하나 틀을 이제 캔바를 만드셔가지고 협업으로 만드셔가지고 구성원들이 같이 한번 이런 식으로 비전이라던가 지표라던가 학교 교육의 목표를 같이 한번 설계해보는, 2025년도에 어떤 디지털 기반 요소를 한번 넣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과정 추진 과제를 이렇게 빈칸 이렇게 판을 이렇게 깔아주시고 연수 가셨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체제 요소를 넣을 수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